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이사장 공봉선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보수 후원자를 잊지 맙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부동 전적지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세운 김박 엘트웰 회장에 대한 언론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트루만 미국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데 이면에서 전적인 지원을 한 분으로서 대한민국의 은인인 이 두 분의 공을 생각해서 이를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어린 시절 김박 회장은 날품을 팔아야 했던 성공의 신화를 낳은 의인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피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뛰어든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을 흘렸지만 백벌에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건 금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입니다.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일이 성취되어 김박 회장은 오늘을 있게 해준 두 대통령께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시 살아온 듯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일 외에도 많은 보수단체들이 어려울 때마다 지원을 하였는데 그 자신은 결코 자기가 한 후원 역할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김박 회장은 어린 적 어머님의 교훈으로 내가 10가지 잘해도 한마디 공치사를 하면 그게 다 없어지고 공없는 짓이 된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늘 뒤편에서 남부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교훈이 모친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트루만 동상 건립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당시 칠곡군 의회가 반대해 세울 수가 없었지만 2019년 이조루 경북지사의 지원과 작년 지방선거로 바뀐 칠곡군수 그리고 의회가 도와줘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금년에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세우려고 했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마포구청 등에서 독재자의 동상을 세울 수 없다면서 트집을 잡고 방해를 해서 아직도 창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설치비를 포함해 동상 하나에 5억씩을 들었는데 세 분의 동상에 15억을 혼자 부담한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부동은 국군 제1사단이 미군과 더불어 북한군 3개 사단을 경멸한 전투로 북한군 주력을 최초로 격퇴해 유엔군의 반격을 가능케 한 결전장으로 당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토대가 됐으니 양국의 최고사령관을 모시기에 그 이상의 자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히 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사항전 의지에 트루만 대통령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며 유엔 기치하에 미군 파견을 결단했다는 사실을 기리면서 트루만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3년 동안 미국의 원주물자 양고 구호품으로 우리는 연명했다고 했습니다. 동상을 기획 제작한 조각가 김용호 씨는 이승만과 트루만이 대화하는 형상으로 빚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건 트루만 대통령 퇴임 후인 1954년 8월 미국 미주리주의 자택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69년 만에 다부동에서 이 두 분이 동상으로 재회한 겁니다. 김박 회장은 초등학교 시절 전쟁이 났는데 인텔인 아버지는 오로지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자신이 사나운
사람으로서 생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게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녔고 시골소 농산물을 떼다가 오일장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상고 시절엔 학교가 파하면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며 팔았다고 합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집에 오면 밤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슬레이트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잖은 섬유회사를 인수해 전 직장에서 수유 업무 3년, 수출 업무 3년, 격리 4년을 해봐서 경영이 크게 어렵지 않아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온 한 비즈니스맨이 한국인 공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이 없다면서 아쉬워하는 말에 솔깃해 겁도 없이 공구 공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해에 공구를 20만 개 생산했는데 거의 다 불량품 진단을 받아 섬유 수출의 본들을 여기에다 다 까먹었는데 스테인레스 기술자들에게서 또다시 노하우를 배우고 일본 공구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뒤 다시 도전해서 2, 3년 뒤에 제대로 된 공구를 생산하게 되면서 60 내지 70kg 무게의 샘플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첫 한 달은 한 건도 못 땄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쪽잠도 자고 매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는 등 눈물이 날 정도로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수리에 실패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동 근로자들을 떠올리면서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버텼습니다. 체류를 한 달 연장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25만 불 주문을 성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엘트웰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23년째 민초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60세까지 기반을 잡으면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다가 매달 35만의 생활비를 지원해서 당시에는 삼성 장학금보다 좋다는 평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이 벌써 650명으로 법조계, 과학계, 언론계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는 4가지 원칙을 언급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검찰, 경찰로부터 자유로울 것,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자유로울 것 등인데 일반인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 빚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 가치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 부패를 멀리해서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사람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권을 뒤에서 말없이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